이제 뭐 이런 어떤 연구 배경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이제 염두에 뒀을 때 이제 어떤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는 것이요. 바로 이제 이 연구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연구 관련해서는 용어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질문 이렇게 뭐 양적 연구에서 이렇게 하면서 질문이 있다 뭐 이런데,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질문이 아니고 가설이 되죠. 가설.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질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분리를 시키는데, 질문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교실 내에서 그 말하기 장애 요인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, 이건 이제 개방형입니까? 폐쇄형입니까? 폐쇄형이, 폐쇄형은요, 이거냐 저거냐예요. 그죠? 있어 없어 막 이런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개방형이라고 하는 건 yes, no가 아닙니다. 딱히 답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뭐 행복이란 무엇일까?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개방을 하는 거죠. 그죠? 근데 이제 폐쇄는 똑같은 질문이라도 너 행복해 안 해? 그러면 그 얘기를 질문을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복한 건지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건지 둘 중에 하나, 이분법으로밖에 답을 못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뭘 물어본다고 할 때 그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행복하냐? 행복하지 않느냐? 그렇게 되면 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남는 게 이제 잘 모르겠다 그밖에 없어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폐쇄형이고요.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행복이란 무엇일까? 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게 행복하다 그러고, 어떤 사람은 이런 게 행복하다 그러죠. 그죠?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합니까? 그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데 행복하십니까?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 여기 연구 맥락도 마찬가지예요. 그 수업 시간에 관찰을 했더니 원어민 주도 수업 시간에서 그 학생들이 그 말을 안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연구자가 이제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, 근데 이 질문이 생뚱맞게 연구자가 막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막 들어간 게 아니에요. 그냥 그 수업 관찰하러 갔는데 원어민 주도의 수업에서 애들이 말을 안 한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.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, 선행 연구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이유에 대한 어떤 그 논문들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원어민 시각에서 봤을 때 이제 뭐 동양인들은 특히 이스트 에이시안입니다. 이 사람들은 뭐 수줍음을 많이 탄다든지 뭐 오리엔탈 스마일이다, 늘 웃는단 말이죠. 원어민만 보면 활짝 웃고 막 그러니까 상당히 프렌들리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, 이 사람들이 정말로 모르는 거는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질문 자체는 이제 또 선행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선행 연구가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선행 연구인 ESL 상황에서 어떤 말하기 장애 요인과 비교를 해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. 그러니까 미국의 어학 연수를 간 학생들하고요. 그다음에 한국에서 대학 세팅에서 이제 원어민 중심의 어떤 수업에서 그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공통점이 있다면 뭐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라고 하는 건데, 아직은 몰라요.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.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공통점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, 이거는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뭐 또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이런 맥락의 차이가 아니고, 어, 한국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를 만났을 때 회화 시간에 일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,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연구자가 처음부터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. 연구자가 꾸준히 이제 관찰을 하고, 그 다음에 거기서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, 패턴이 뭐냐, 이런 걸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인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미국이냐 한국이냐,
그 학습자들이 처해 있는 어떤 학습 어떤 맥락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이제 같은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.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EFL 상황에서 이제 교실 밖에서 학습자들이 목표를 사용하는 전략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, ESL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뭐 기숙사에서 그 원어민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전략이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이제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전략은 홈스테이죠, 그죠?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인 가정 안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 가지고 자연스럽게,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관심 많아요.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이고,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을 자연스럽게 이제 체득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, 아니 그러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요, 이 학습자들이 교실 밖에서 영어를 좀 더 많이 쓰려고 펼쳐대는 전략이 뭐냐는 거죠, 전략. 그러니까 그게 뭐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. 또 정말로 이제 아웃고잉하다 뭐 그러면은 원어민들과 접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뭐 찾기도 하겠죠, 그죠?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인터내셔널 뭐 피스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데, 그래서 한국에도 뭐 제한되긴 하지만 원어민 뭐 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, 그죠?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원어민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어민을 굳이 이제 미국, 영국, 뭐 호주,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제한시킬 건지, 아니면 이제 영어 사용의 어떤 범위를 굉장히 넓혀서요. 뭐 영어 자체를 쓰는 나라 이 사람들을 다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인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영어의 어떤 그,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래서 어, 과거에 이제 어떤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, 그러니까 영국이죠,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목적이 그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제가 뭐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우호적인 건 아닌데, 미국은 이제 미셔너리죠, 그죠? 선교, 그 종교적인 어떤 목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런 경우죠, 그죠?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질랜드에서 말이죠, 무슨 뭐 마타이족인가요? 뭐 와탕카족, 뭐 이런 사람들도 영어를 하거든요.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쓰는 말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인정할 건지, 이거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, 아직까지.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상황에서 수업 외에, 원어민 주도 수업 외에 이 학생들이 주로 어떤 전략으로 이 영어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막 그러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컴포넌트 중에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시기는 요 뒤에 연구 목적이라든가 연구 배경이라든가 따라서 이게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연구 질문을 만들게 되겠죠, 그죠?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방법으로 방법론이 나옵니다. 따라서 양방을 할 거냐 질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요, 뭐 우리 뭐 지도 교수님이 뭐 양방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든지, 뭐 또 내가 왠지 그 질방에 좀 마음이 끌린다든지 이래가지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. 그 위에 선결 과제를 좀 보시면은 일단 관련된 서적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고요. 거기 관련된 어떤 배경도 굉장히 많아야 돼요.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필요한 어떤 목적이 나오는 거죠. 또 그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해서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질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답을 찾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왜 애들이 말하지 않는지, 그리고 ESL, EFL 상황에서 말하기 자기를 좀 비교해 보겠다든지,
그리고 이제 EFL 상황에서 교실 밖에서 학습자들이 목표를 이제 뭐 사용하는 전략은 뭐냐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방법으로 이제 방법론에서 인터뷰를 할 수가 있겠죠. 왜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이제 오픈 엔디드고 그리고 인터뷰 자체가 굉장히 디벨롭멘털합니다. 그 뭐 여러 차례 이제 만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남학생, 여학생 그 젠더 이펙트죠, 그죠? 이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보통 한 명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오픈 엔디 디벨롭멘털 인터뷰를 하고요. 그다음에 위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포커스드 그룹 디스커션이에요. 그래서 이제 남학생하고 여학생 각각 두 명입니다. 이때 이제 남학생 한 명, 여학생 한 명 인터뷰에서 나오는 어떤 수임이 있죠, 그죠? 주제가 있어요.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이번에는 이제 두 명의 남학생, 두 명의 여학생 해가지고 앞에 인터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한테 주고 아주 많이 반복되는 것들이에요. 그런 걸 주고 이제 토의를 하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원어민 교사 남자하고 또 원어민 교사 여자 해서 이제 그 수업을 관찰을 합니다.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남자 여자라고 하는 젠더가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이슈에서 관련될 수가 있죠, 그죠?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 오디오 테이핑을 하고요, 또 비디오 어, 테이핑을 합니다. 비디오 템핑이 아니고 미안합니다. 비디오 테이핑인데 그래서 일기를 또 학생들한테 좀 써달라 그래요. 그래서 학생 30명 정도가 이제 일기도 쓰고 그리고 뭐 또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설문조사도 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위에 나오는 세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했어요.